안녕하세요. 저는 201호에 사는 김민준입니다. 월세 가져왔습니다. 25세 대학생 민준이 3개월 밀린 월세를 내려 집주인을 처음 만나러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70대 할아버지가 민준의 신분증을 받아본 순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평범한 월세 납부가 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단순히 월세를 내려간 대학생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5살 청년이 낡은 원룸의 좁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오전 8시를 알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터라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3개월째 밀린 월세 문제였습니다. 청년은 침대 옆 작은 책상에 놓인 빨간 독촉장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어요. 월세 45만 원 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벅찼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랑은 20살부터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월세도 모두 자신의 몫이었어요. 가끔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다. 청년은 몸을 이렇게 어세우며 마음을 다 잡았어요. 오늘도 버텨내야 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김과장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철용했어요. 혹시 쫓겨나라는 통보는 아닐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청년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혹시 월세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직접 연락이요? 그럼 정말 쫓겨나는 건가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해요. 오히려 이상한 요청을 하셨어요.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은 고개를 겨우했습니다. 직접요? 왜 갑자기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은행 업무가 불편하시나 봐요. 그동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꼭 임차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시네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민주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 월세 3개월 밀렸잖아요. 할아버지가 화내지 않을까요?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는 별로 화나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셨어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가보세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밀린 월세를 내려가야 한다뇨.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만 원 도치 안 되는 돈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아르바이트 급여가 들어와야 겨우 한 달치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거의 비어 있었어요. 라면 한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네요.
주변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미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생기를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악순환이었어.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나마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가 되긴 했지만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민주는 오늘 만날 집주인 할아버지에 대해 상상이 봤어요. 어떤 분일까요?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죠? 월세를 못 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어른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처럼 빚을 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주는 집주인을 만나러 나섰어요. 유일한 정장인 검은색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첫인상이라도 좋게 남기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발도 닦고 손톱도 깎았어요. 최대한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길에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지금 집주인 만나러 가는 길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민준아 괜찮을까? 혹시 무서운 하라고 지면 어떻게?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글쎄 모르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솔직하게 사정 말씀드리고 시간 좀 달라고 해야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착한 애니까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 켜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쁜 사람이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민준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럼 일 끝나고 연락할게. 버스를 갈아타며 민주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죠? 월세를 못 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민준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과 보육 선생님들의 사랑 덕분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민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포기하지 마라. 그때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버티어왔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오래된 담장 사이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준이 찾는 집은 그 중에서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집이 보였어요. 대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집 앞만 땅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민주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했어요. 손에는 가져온 돈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성이라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었어요. 또한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음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대문 옆에 있는 초인중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나면서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집주인 할아버지와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화를 내질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민주는 예의 바르게 인사할 준비를 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70대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의 할아버지였어요.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비선 넘기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90도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호 회사는 김민준입니다. 월세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잘못 남자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민주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공손히 건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사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웃옷 한 번만 벗어볼 수 있을까요? 옷을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민주는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몸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왼쪽 겨드랑 이쪽에 시선이 멈춰서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신분증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민준이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아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너를 25년간 찾았다.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25년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벽에 걸린 잘못 남자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민주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정말로 민준과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민준이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내 손자야. 내 외아들, 민호의 아들이란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자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전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사라졌어. 그 후로 지금까지 너를 찾고 있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때 옆집에서 박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셨어요. 김 회장님이 우시네. 2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야.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김 회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김 회장이 아들을 잊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인가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눈도 코도 입도 정말 민호를 빼딸 맞서 특히 이 미간 사이 점까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만져봤어. 정말로 미간 사이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다 한다. 유전이야.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게도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 민준은 25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 내 아버지와 너무 똑같아. 그리고 이름도 민준이라는 이름도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름도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아기 이름을 미리 지어뒀것. 남자의 이면 민준, 여자의 이면 민지라고.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의 이름의 유래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치게 되었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며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사라졌어. 파라건이라는 큰 돈과 함께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라건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과 회사에 있던 비자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라진 거야.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5년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꽃만 같아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니.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5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운명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찬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민준아,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 옆에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25년 전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했지. 민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라 모든 말씀이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건설업을 했었어. 그의 큰 규모로 말이야. 민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거든.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 우리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때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진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를 요구했고 협력업체들도 돈을 달라고 몰려왔지.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여겼지. 내가 말렸지만 계속 자신을 괴롭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민호가 한강에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서를 남겼어. 아버지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안하다고.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미안해 하셨다며 할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그때 내 어머니는 임신 8개월이었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선할 뻔했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태어난 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내가 태어났어. 정말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 민주는 상상해 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와 함께 너를 키우려고 했어.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했지. 하지만 민준이 궁금했어요. 하지만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와 내 어머니가 나를 원망했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나 때문이라고.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냉랭하게 지냈어. 나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사라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쓴술 숨을 지우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와 너가 집에 없었어. 처음에는 친정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친정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호의 생명보험금 5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회사 계좌에 있던 비상금 3억 원도.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알았어. 며느리와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야. 너를 데리고. 민주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 나오는 인연을 끊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며느리 얘기에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됐나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바꿨어. 휴대폰 번호도 주소도 심지어 이름까지. 민주는 놀랐습니다. 이름까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사립탐정을 통해 알아봤는데 개명을 한 거야. 그리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던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후 25년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 사립탐정 이 형사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도 다 뒤져봤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지 못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다른 이름으로 고아원에 맡겼던 거야. 김민준이 아니라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민준이었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내가 스스로 개명한 거지. 원래 이름이 기억났나 봐. 민준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처음엔 이민준이었다가 나중에 김민준으로 바꾼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 너는 내 유일한 현득이니까.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25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일까요?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현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누가 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곧 쇼핑백을 들고 50대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20대 중반 여자도 함께 나타났어요. 여자가 민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우시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여사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장여사라고 불린 여성은 할아버지의 후초였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이야. 내 손자 민준이. 장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손자요?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는 장여사의 아들 재혁이었어요. 그 옆에 여자는 딸 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25년 전에 사라진 내 손자가 맞아요. 얼굴도 민호를 뺏을 맞고 이름도 똑같고 재혁이 민준을 지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장여사도 거들었어요. 그래요. 2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을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확실해요. 내 손자가 맞다고요. 지은이 팔짱을 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치매라고 재혁이 손사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손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월세만 내려온 건데요. 장여사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월세요? 그럼 우리 집 세입자였다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1호에 살고 있어요. 재혁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집주인인 걸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계약했어서 몰랐어요. 지은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믿어라. 분명히 미리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민준은 억울했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요.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장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25년간 우리가 모시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를 믿으시겠다고요? 재혁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진짜 손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죠.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DNA 검사. 장여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래요, DNA 검사를 해보세요. 가자면 바로 드러날 거잖아요. 지은이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검사가 두려운 건 아니겠죠? 민준은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검사밖에 있어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재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 있네요. 혹시 미리 준비해온 건 아니죠?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요. 할아버지가 진정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모두 진정하세요. DNA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장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만약 가짜로 판명되면 사기죄로 고발할 거예요. 민준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손자라고 해도 재산 상속 같은 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재산이 무슨 상관이야? 지은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상관 있죠. 우리가 25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서 며 말했어요.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장 여사가 비꾸며 말했습니다. 그럼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제 옆도 거들었어요. 그럼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보세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심하잖아. 민준이는 아직 해야 지은이 대꾸했어요. 네요? 25살이면 다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정말 손자가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민주는 이상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찾은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민준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장 여사가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넘어오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영사입니다. 혹시 뭔가 진전이 있으셨나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이영사님 찾았어요.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25년간 찾던 손자가 세입자로 살고 있었다며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재혁이 전화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김재혁이에요.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DNA 검사 같은 걸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형사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혈연 관계 확인은 꼭 필요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형사님,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겠어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모르니까 그 청년 신혼조회도 해볼까요? 재혁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네, 꼭 해주세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민주는 신혼조회까지 당한다니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장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지은이 거들었어요. 맞아. 혹시라도 가자면 경찰을 신고할 거예요. 민주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요, 모두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혁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2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장 여사가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가족이 그리웠어요.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검사 결과 나온 후에 하세요. 이때 옆집 박 할머니가 담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요. 할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가서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오시는 것 봤는데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제 손자를 찾았어요. 박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네요. 장 여사가 창문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검사를 해봐야죠. 박 할머니가 고개를 겨우를 했어요. 검사요? 왜요?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했어요. 박 할머니가 민준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정말 김 회장님 아들이 마고 똑같이 생겼네요. 할아버지가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박 할머니도 그렇게 보이죠.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아. 장 여사는 박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연이라기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저창년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거든요. 민주는 박 할머니의 말에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못마땅하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속내는 모르는 거잖아요. 박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많이 해요. 저창년은 정말 착하네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 쓰레기도 깔끔하게 버리고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내 손잡네요. 재혁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준이 박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의 바르네요. 김 회장님 복 받으셨어요. 장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들어가요. 추운데 뭐하러 밖에서 이야기해요. 모두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 민준이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혹시 증거 인멸하려는 건 아니죠? 민준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증거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때문에 가야 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뭐 하시는데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예요. 장 여사가 비꾸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 없겠네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민준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월세만 내려온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민준을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만해요.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재혁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내일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민주는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오늘 집에 가 있을게요.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가 아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야겠구나. 조심히 가거라. 민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장 여사가 조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어제 집에서 장 여사 가족들이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했어. 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민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리를 들고 나와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정말 내 손자가 맞구나. 민준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장여사 가족들에게 알려주자. 이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집에 돌아가자 장여사 가족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봐요, 민준이가 정말 제 손자가 맞아요. 재혁이 결과지를 받아보더니 심으로 켜졌어요. 정말 손자가 맞네요. 장 여사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2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지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하지만 장 여사 가족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런데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니?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민준이 힘들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병원에서 혼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병이 언니? 민준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강경하였어요. 할아버지가 더욱 슬퍼하셨어요. 강경하라니. 그럼 술 때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도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도박이라니.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나서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자책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탓이야. 내가 며느리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민준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많이 해요. 할아버지, 어머니도 힘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재혁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럼 그 8억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모두 탁진하신 것 같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도 가끔 찾아오셨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며느리가 그 돈으로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장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날린 거네. 민준이 장 여사의 말투가 싫었지만 참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믿을만 할까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말은 유전적인 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유전될 수 있잖아요. 민준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을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럼 말하지 마.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2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민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고아원에서도 문제 일으킨 적 없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재혁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때 이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 형사님, 이 형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깨끗해요. 전과도 없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도 문의해 봤는데 모범적인 아이였다고 하네요. 원장 선생님이 특히 칭찬이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역시 이 형사가 덧붙었어요. 다만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좀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형사가 말했어요. 김민준 씨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아들 걱정만 하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아들 학비 걱정만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며느리가 이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김민준 씨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혼자서 이렇게 잘 자라다니. 민준은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여사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 해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 질서도 생각해 봐야죠.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내 친손자야.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장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정말 복잡하네요. 민준은 이들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가족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민준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댁을 찾았어요. 거실에는 이미 장여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세웠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민준이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재혁이 즉시 반발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장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25년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내 친손자예요. 혈육이라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25년간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당신들도 소중한 가족이죠. 하지만 민준이는 특별해요. 재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뇨? 뭐가 특별한데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민준이는 내 아들의 아들이야. 내 혈육이라고 장 여사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혈육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25년간 보여드린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민준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이 비꾸며 말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척 잘하네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노렸던 거 아니에요.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재혁이 대꾸했어요. 그럼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보세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왜 민준이가 재산을 포기해야 해? 장 여사가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저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재산도 우리가 상속받기로 했고요. 할아버지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마음속에는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당연하죠. 25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다 가져간다고요? 이때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25년간 가족이 그리웠어요. 할아버지만 있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재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말이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잖아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장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런 말 믿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셨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재혁이 대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당연한 걱정을 하고 현득인 손자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현득이면 뭐든 다 용서돼요. 25년간 격태 없었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하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내 손자를 해치려고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장 여사가 놀라면 말했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민준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세요. 재혁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25년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민준이가 오늘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 여사가 악을 쓰며 말했어요. 외로웠다고요? 우리가 항상 겪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들은 내 재산만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지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25년간 무엇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의무감으로 한 일이죠. 사랑은 아니었어요. 재혁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걸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민준이를 믿어요. 장 여사가 가방을 들며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나가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재혁과 지훈도 따라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장 여사가 죽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거실에는 할아버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어.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행복하다. 25년 만에 진정한 가족을 되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 시련 끝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여사 가족이 떠난 후 6개월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와 민주는 서로에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등 옆방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민준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민준의 고아원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사업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카페는 어떨까? 내가 젊으니까 요즘 트렌드도 잘 알 것 같고. 민준은 기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자금을 대고 민준이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민호라고 지었어요. 민준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카페 준비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민준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고 직원을 뽑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할머니도 자주 와서 도와주셨어요. 정말 할아버지 손자 찾은 거 축하드려요. 두 분 보니까 정말 닮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민준이가 참 좋은 아이예요.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드디어 카페 오픈일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와 민준의 사연을 알고 있어서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멋진 할아버지와 손자네요.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준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객들에게 커피를 내어드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민준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커피를 정말 잘 내려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도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러운 손자죠. 민주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아, 아버지 묘소에 가보지 않을래? 민준은 망설였어요. 아직 아버지 묘소에 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 가자. 며칠 후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가자. 내 아버지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묘소를 찾아갔어요. 민주는 처음 보는 아버지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묘비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 아들을 찾았다. 정말 너를 닮은 착한 아이야. 민준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정말 잘 자랐어. 고아원에서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민준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감싸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묘소를 나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1년 후 카페 민호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민주는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어느 날 박 할머니가 카페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랑 손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 둘의 진심이 통한 거지.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것 같아. 민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25년간 찾던 가족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25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아버지와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